안녕하세요. 영어영문학과 13학번 폴라리스 8기 나지훈입니다. 저는 2018년부터 신한은행에서 근무한 지 4년차 은행원이 됐습니다. 제가 이제 일한 지 4년차 은행원이 됐는데요. 입행하고 2년 동안은 영업점에서 근무를 했고요. 작년부터는 본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은행원을 준비하시는 후배 여러분들께 우선 영업점에 관련된 얘기를 드리는 게 먼저일 것 같아서 영업점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. 영업점 하면은 크게 세 가지, 상담 창구, 기업 창구, 그리고 WM 직무 이렇게 있는데요. 저는 일반 고객들의 자산을 관리해주고 또 금융 상담을 하는 상담 창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. 그리고 현재는 본점에서 근무 중인데요. 은행에서 본부 부서는 부서 바이 부서라고 얘기할 정도로 부서끼리 참 하는 일도 다르고 편차가 큽니다. 그 중에서 저는 채널 전략부라는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. 채널 전략부는 은행에서 오프라인 채널, 영업점이라고 하죠. 영업점을 신설하고 또 이전하고 폐쇄하는 것에 대한 전략을 짜고 실행하는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. 제가 저희 신한은행을 홍보하러 나온 거라면 단순히 은행에 대한 장점을 나열하면 좋을 텐데 또 그게 아니라 후배 여러분들께 진솔한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다 보니까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. 사실 대부분 원하는 거, 제일 원하고 제일 이상적인 거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또 내가 좋아하는 일이고 또 잘하는 일이었으면 좋겠잖아요. 근데 아시다시피 그 세 박자가 다 맞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폴라리스도 그렇고 다양한 활동을 저는 대학생활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잘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항상 생각을 하고 어디에 무게를 둬야 할까라는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당연히 폴라리스 또 그 밖에 동아리 활동 제가 했던 사업들 이런 건 다 좋아하는 일들이었지만 당연히 이거를 제가 언젠가는 업으로 삼겠지란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내 일이 되는 순간 좋아하는 일이 좋아하지 않는 일이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어쩌면 일이라는 거는 내가 좋아하는 걸 차치하고 잘하는 거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들었던 생각이 나는 뭘 잘하지?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우선은 폴라리스도 그렇고 나는 대면 업무를 잘할 수 있다. 뭐 고객을 상담한다든지 또 서비스업이라든지 이거를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승무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내가 잘하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제가 상품 판매를 하고 혹은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고 이런 걸 참 좋아했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을 영업이랑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서비스업과 영업을 내가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을 한번 준비해보자 라고 했던 게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. 기억에 남는 폴라리스 활동이라는 질문을 처음에 들었을 때 이걸 어떻게 답변을 드리는 게 맞을까, 이상적인 답변을 해야 되나 솔직한 답변을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. 당연히 뭐 고등학교 가서 친구들한테 우리 학교 홍보하고 또 전공 홍보하고 너무 즐겁고 좋았는데요. 이게 생각보다 사람이 참 간사한 게 좋은 일보다는 힘들었던 게 기억이 더 잘 남더라고요. 그래서 지난달에도 동기들이랑 술을 마셨는데 뭐 그때도 사실 좋은 기억들보다는 우리 그때 진짜 힘들지 않았냐, 나 그때 진짜 나가고 싶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또 그게 지나고 이렇게 다들 사회인이 돼서 얘기를 하니까 힘들었던 기억들이 또 좋은 기억이 되고 또 힘을 나눌 수 있는 얘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. 폴라리스를 통해서 혹은 제가 대학 생활을 통해서 발전시킬 수 있었던 거, 뭐 사실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던 사람이 아니라서 그거를 차치하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폴라리스 활동을 하고 나서 그리고 또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를 폴라리스 활동을 통해서 크게 투 트랙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. 폴라리스 활동을 하면서 저희도 모르게 하는 자세들이 있어요. 상대방을 위해서 계속 생각을 하거든요.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상대는 어떻게 생각할까?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상대가 더 잘 알아듣고 좋아할까? 계속 이런 생각을 하고 그게 또 제 자세가 되더라고요.
그래서 그게 저의 대면 상담 업무를 하는 거에 대한 좀 큰 근간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이제 두 번째는 저희가 만나는 상대들이 일반 대학생 친구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이제 단순히 동아리 선배들 이렇지만 저희는 뭐 입학처 선생님들 혹은 교수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그리고 이제 우리 숙명여대를 오고 싶어하는 지원자인 학생들을 대하다 보니까 자세가 좀 더 어른스러워지고 그리고 또 상담적인 능력이 훨씬 더 좋아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좀 전에 말씀드린 상대방을 계속 생각하는 자세 그리고 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상사라고 해야 될까요? 또 상사를 대하는 자세에서 센스 그리고 또 나만의 감각 이런 게 늘어나면서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으로 또 금방 성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여섯 번째 질문이 취준 꿀팁인데요.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. 이게 제가 예전에도 취업을 하고 나서 대학생 멘토링을 나간 적이 있는데 여러분이랑 저랑 또 다른 사람이고 또 제가 했던 활동을 여러분이 똑같이 따라한다고 해서 같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잖아요. 그래서 또 당연히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서 어떤 활동을 했냐면 저는 다 보여드리고 자소서도 보여드릴 수 있지만 또 그게 해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대학생 때 대입병이라고들 하죠. 저는 대학생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뭘 해야 될지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친구들이랑도 술 마시면서 그런 얘기도 되게 많이 했었고 그래서 우선은 취준 꿀팁이라고 하면은 되게 오글거릴지 몰라도 저는 일기 쓰는 걸 되게 추천드려요. 이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정량적인 부분에서의 취준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좀 구구절절하게 말씀드리게 됐는데 은행을 지원하는 분들도 많지만 은행을 실제로 들어오고 나가는 분들도 많아요. 그런 분들은 결국에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이 회사에 대한 조건 혹은 급여만 보고 들어오는 것들이거든요. 그래서 근데 또 그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당연히 언젠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겠지만 그 기간이 더뎌질 수도 있고 또 그 과정에서 후배님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다 보니 나에 대한 좀 알아가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우선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나에 대한 나라는 사람을 키워드로 정리해보면 좋아요. 그래서 저는 취업 준비를 할 때 저는 공부를 안 하고 좀 아르바이트나 활동들을 많이 했어서 제가 무슨 활동했는지 다 엑셀로 정리를 했어요. 그리고 그 옆에 그거를 통해서 내가 배운 점, 느낀 점을 문장으로 정리를 하고 문장들에서 뽑아낼 수 있는 키워드를 또 빼냈어요.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적을 때 문장이 되게 질문이 되게 많잖아요. 그 질문에서 이 키워드 저거 써야지 이렇게 해서 좀 자소서도 쉽게 썼었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자소서를 쓰는 게 결국엔 제가 그 면접 합격까지 끝까지 끌고 가는 저만의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가 되거든요. 사람들은 그걸 보고 나를 판단하고 그거를 보고 면접을 보기 때문에 그 키워드가 나랑 또 맞는 거여야 돼요. 그리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이어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을 되게 중요시 여기고 있고요. 그리고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인사부고 면접 담당자인데 수많은 지원자들이 다 있잖아요. 다 예의 바르고 다 착하고 다 잘할 것 같아.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지나고 나면은 기억에 남는 사람은 결국에 나만의 색이 있는 사람이고 자소서와 내가 말하는 나의 모습이 일치하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. 아, 저 친구는 진짜 밝더라. 저 친구는 진짜 논리적이더라. 그게 자소서에도 녹아있더라. 이런 게 좀 일치될 수 있도록 나라는 사람을 키워드로 한 번에 말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우선은 저는 은행에 왔고 대학교 3학년 때부터 2년간 은행 입행 준비를 했기 때문에 뭐 은행 인턴 많이 하셨어요? 혹은 대외활동 뭐 하셨어요?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서 우선 저는 IBK 인턴을 했었고요. 그리고 하나은행 대학생 홍보대사를 했었습니다. 그게 도움이 됐냐? 라고 하면은 도움은 됐는데 결과론적으로 사실 신한은행을 들어올 때 저 IBK 인턴 했고요. 그리고 하나은행 홍보대사 했어요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. 그냥 거기서 했던 활동을 조금씩 가져가가지고 적었을 뿐이지 내가 정말 뭐 예를 들어서 IBK에 가고 싶어 로열티를 갖고 그 활동만 다 적는 거다 하면 의미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면은 그냥 내가 활동을 한 것 자체에 의의를 두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.
그 다음으로는 나만의 활동이라는 것도 있었으면 좋겠어요. 그게 동아리가 될 수도 있고, 여러분들도 대학 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가 정말 이 부분은 진심을 갖고 활동을 한다 싶은 것들 있잖아요. 그 부분을 크게 살려서 내가 리더십까지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고,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처럼 인사부 입장에서 보면은 다 똑같은 활동이에요. 학생회 다 하고 뭐 홍보대사 다 하고, 그거 활동 자체가 나한테 의미가 되지는 않아요. 그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해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여를 해서 이런 결과를 냈다까지가 여러분의 특별한 경험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, 마지막으로 은행업은 정말 다변하고 있고 급변하고 있어요. 제가 들어왔던 18년도랑 지금 21년도도 너무 다르고요.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를 하게 될 또 23년, 4년이 되면 또 많이 바뀔 거예요.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거는 저희 때만 해도 단순히 뭐 NCS 준비하고 면접 준비하면 됐었는데, 이제는 디지털, 뭐 앞서 윤담비 단원도 얘기를 해줬겠지만 디지털이나 데이터에 대한 감각을 충분히 키우시는 것도 중요하고, 저희 때는 그냥 일반직 행원으로 들어와서 기업으로 갈 거냐, 상담 창구에 있을 거냐, 혹은 프리미어 뭐 WM 직무를 맡을 거냐, 이런 걸 고민을 들어와서 했었는데, 이제는 내가 기업 창구로 갈 거냐, 혹은 WM 직무로 갈 거냐, 이거를 지금부터 생각을 하시고 구체화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마지막으로 후배님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은 뭐 취업 잘해라, 뭐 돈 많이 주는 대로 가라, 이런 얘기보다는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뭔지, 그리고 적어도 100% 맞지는 않아도 내가 들어왔을 때, 사실 일이라는 게 들어와서 무조건 마음에 들 수는 없어요. 외부적인 요인도 있고, 같이 일하는 사람이 싫을 수도 있고, 아니면은 내 앞에 온 손님이 싫을 수도 있고, 그거를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욕심이 생기는 일을 찾았으면 좋겠어요. 내가 해보니까 그지 같아도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, 이런 생각이 드는 일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, 그래서 그 일을 어떻게 찾냐라고 하면은 지금 뭐 하는 활동들, 그리고 아니면은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그런 일들이나 사람들을 만나면서 많이 듣고 또 배우고 생각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마지막으로 요새 저희 동기들을 만날 일이 많아서, 이제 저희 동기들은 대부분 이제 사회인이 됐거든요. 그래서 다양한 곳에서 또 다른 일들을 하고 있는 친구들끼리 얘기를 할 때 확신이 들었던 거는, 폴은 어디 가서도 사랑받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, 그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다 보니까 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아껴주고 사랑해준다는 생각이 들어서,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거기서 잘 적응하고 잘 되실 거니까 지금은 당장 내가 하고 싶고 잘하고 싶은 일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.